실시간으로 그려졌을 때 운영하는 방에 브리핑했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지 구간이긴 하네요. 비트나 이더나 지금 구간에서 신저점 갱신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입을 하신다면 저점을 로스로 잡기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의 저점이겠죠. 신저점 갱신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텍스트의 링크입니다. 이더리움도 눌림 구간에서 브리핑 후 롱 진입을 했습니다. 선물 매매라는 게 참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계속 자리 줍니다. 12시 57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죠. 그리고 비트도 여기 바닥에서 롱을 진입을 했잖아요. 이더리움을 롱 포지션 진입하는 구간에서 비트도 추매하면서 평단이 조금 밑으로 밀렸죠. 토요일 1시 브리핑입니다. 비트, 이더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의 힘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방 공지에 올렸던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오면 숏으로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익절하지 않는 방식은 저도 추천드리진 않지만 분할 익절을 하되, 분할 익절하면 또 눌림이 나왔을 때 롱으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 중 특히 토요일은 웬만하면 쉬시고 일요일 오후에 포지션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비트와 이더 위치입니다. 이거 뭐 일반 영상에 다 쉐어해드렸던 그 작도입니다. 꿀주먹입니다. 차트 작도에 대한 강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의 작도를 하는 이유, 착시 현상, 작도의 종류, 공략법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는 여러 기법 중에서 작도를 통해 차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도를 메인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도한 추세선이 영향력이 있는가, 추세선이 뚫렸는가, 지지받고 바로 오르는 건가, 아니면 리테스트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가 등 타점과 손익비를 위해서 작도를 공부하는 게 매매에는 유리하지만 분석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보조 도구, 보조 해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의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차트에서 선을 긋는 작도는 기술적 분석의 개념으로 가격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대부분이 그래서 차트에 선을 긋고 뭐 채널을 작도하고 매물대를 찾고 작도를 하죠. 작도를 하는 이유는 추세의 파악, 지지와 저항의 파악, 가격 변동 범위 예측의 파악,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는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도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사람의 눈은 간사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리고 선 하나 두 개에 의해서 착시 현상,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 선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놀랍지 않은데, 여기에 선을 두 개 그어보면 이 선이 같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이런 주황색 선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도를 한다, 요게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이 되겠죠. 작도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용하는 작도 도구에는 추세선, 채널, 수평선, 매물대 등이 있는데, 또로 해석 및 매매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 이런 구간에서 다 별표해서 시야를 넓히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용하는 추세선, 가로저항, 채널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 번씩 찍어 보는데 3-4가지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략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상승 추세에서는 롱을, 하락 추세에서는 숏을, 상승 추세가 뚫리면 숏을, 하락 추세가 뚫리면 롱을, 트랩 패턴으로 추세선 털고 가는 무빙으로 상승 추세가 뚫리고 다시 회귀해서 상승, 하락 추세가 뚫리고 다시 회귀해서 하락,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구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상승 추세에서 롱이 유리하고 하락 추세에서 숏이 유리한데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내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 상승 추세에서 롱이 유리한지, 왜 하락 추세에선 숏이 유리한지. 대부분이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본 거일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상승 추세에서 롱이 유리한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하려면 차트는 좌에서 우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X축,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Y축. X축은 시간, Y축은 가격이죠. 이걸 봤을 때 상승 추세에서 롱을 진입을 한다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컨펌이 나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처음에는 최대 손절을 이런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그리고 이전 상승 추세를 지켜줬던 그런 꼬리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 롱을 진입을 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손절 로스 그리고 이 익절 로스가 이 추세선이 깨지는 가격대가 점점 높아져요.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 진입을 한 사람은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도 아직 상승 추세가 안 깨졌네.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롱이 유리하니까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추세선을 들고 있을 때 여기서 진입한 사람의 익절가는 이 추세선이 깨지는 데예요.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손절 로스가 위로 올라간다. 나의 익절 로스가 위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추세에서 롱을 진입한 사람의 익절가는 높아지고 손절가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가 손절이었네요. 반등이 좀 나오네요. 이제 여기가 손절, 이제 여기가 손절, 이제 여기가 손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유리하다, 롱한테 유리하다. 그게 상승 추세.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롱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하락 추세가 되겠죠.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네요. 근데 아직도 여기도 안 뚫리고 있어요. 그럼 오름 숏 전략이 유리하겠죠.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손절이었겠죠. 그때 진입을 했다면 눌림이 나고 오르고 했을 때 결국 이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도 언젠가는 이탈이 됩니다. 언젠가는 뚫리고 영원한 추세가 없듯이 여기서 하락 추세가 뚫리고 올라서 리테스트 주고 추가 상승이 나왔네요. 반대로 뒤집었을 때 상승 추세가 깨지면 숏을 본다. 이때 시황에서도 유사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려진 차트에선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휩소 무빙도 있고 아까 말했던 트랩 패턴도 있고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다시 들어오면은 이 구간까지 스탑 다 치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공략법을 봤을 때는 트랩 패턴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는 게 좋고, 상승 추세선 롱, 하락 추세선 숏, 상승 추세가 뚫리면 숏, 물론 이렇게 신뢰할 만한 상승 추세여야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뚫리면 롱. 트랩 패턴은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미리 트랩 패턴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좋은 평단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물 매매에서 평단이 꼭 좋다고 해서 유리한 매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큰 액수로 하시는 분들은 확인 매매, 리테스트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쌍바닥 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외바닥보다는. 왜? 보통은 한 번 더 눌림이 나오고 이 바닥이 견고한 바닥이야,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은 모두가 보는 바닥이야 라고 컨펌이 났을 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리테스트, 확인 매매 관점에서 트랩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하는 매매는 그렇게 좋은 매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것만 알면은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추세선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20시간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약 10일간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꼬리로 재빠르게 올렸어요. 보통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여기서 떨롱을 받죠. 기준점 없이. 뭐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을 거야,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을 거야,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진입하는 것보다 추세선을 기다리고 이 개념을 알았을 때 내가 바로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 4%가량 반등이 나왔네. 근데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눌림이 나왔네요. 근데 이 구간이 쌍바닥으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추세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거만으로는 진입을 하지 않겠지만 추세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 추세선에 다시 닿았어요. 그러면은 바닥 컨펌 나고 4일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진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손익비 좋게, 그리고 비중 있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기에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쌍바닥을 주고 무려 10%나 반등이 나왔어. 그리고 나는 이 반등을 다 지켜보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선 관점으로 쳤을 때 상당히 괴롭죠. 결국 여기서 롱을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총 걸린 시간이 14일 뒤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타점이 진짜 좋은 상승 추세까지 있고, 누가 봐도 여기서 롱이 더 유리한 타점은 상승 추세를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니까. 물론 잔추세는 많이 나와요. 제가 말한 건 신뢰할 만한 추세선. 왜냐, 이 상승 추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도 또 이 추세선으로 이렇게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보는 상승 추세가 되는 시점은 이런 구간이죠. 보통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란 듯이 아까 말했던 트랩 딱 나와요. 니네 이 추세선 다 보고 있지? 너네 털고 갈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리테스트까지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작도로 매매했을 때 털리는 구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추세선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추세선과 다른 것들을 함께 해석해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추세선도 지금 여기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선을 여기에다가 그려야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시장이 반응을 했네요. 이 추세선마저 깨지고 대추세선이 깨지니까 하락이 가속화됐죠. 차트 매매를 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재능이 있다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뭐 운동, 노래, 공부, 재능이냐 노력이냐. 재능과 노력이 다 필요하겠죠. 무슨 분야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에서는 재능이 하나 필요한데 그 재능이 기다리는 재능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런 재능. 저는 그런 재능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고 나서 그 재능이 길러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추세선이 뭐 트랩이 나올지 혹은 이 추세선을 지켜주고 오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이 구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시황을 찍긴 했는데 다 그려진 데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려졌을 때 운영하는 방에 브리핑했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지 구간이긴 하네요. 비트나 이더나 지금 구간에서 신저점 갱신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입을 하신다면 저점을 로스로 잡기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의 저점이겠죠. 신저점 갱신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텍스트의 링크입니다. 이더리움도 눌림 구간에서 브리핑 후 롱 진입을 했습니다. 선물 매매라는 게 참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계속 자리 줍니다. 12시 57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죠. 그리고 비트도 여기 바닥에서 롱을 진입을 했잖아요. 이더리움을 롱 포지션 진입하는 구간에서 비트도 추매하면서 평단이 조금 밑으로 밀렸죠. 토요일 1시 브리핑입니다. 비트, 이더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의 힘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방 공지에 올렸던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오면 숏으로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익절하지 않는 방식은 저도 추천드리진 않지만 분할 익절을 하되, 분할 익절하면 또 눌림이 나왔을 때 롱으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 중 특히 토요일은 웬만하면 쉬시고 일요일 오후에 포지션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비트와 이더 위치입니다. 이거 뭐 일반 영상에 다 쉐어해드렸던 그 작도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상승 추세 뻔히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롱을 들어갈 수 있었어야죠. 그러지 못했으면은 그나 마나 한 거죠. 유튜브 하면서 라이브 방송 같은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분 봉에서 작도를 하냐. 지금 작도는 되어 있는데 이 작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지저항, 오더블럭 하라는 건 다 하고 작도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15분 봉 작도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30분 봉 이상에서 작도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이고, 천천히 애초에 작도를 하다 보니 지금 여기서 4시간 봉 작도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30분 봉 작도는 할 수 있어요. 아직 이쁘게는 안 나왔지만 30분 봉 작도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 어디로 볼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박스권으로 그리셔도 되고, 추세선이 안 나오니까 좀 기다렸다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억지로 긋자면 뭐 이런 추세선이 있겠네요. 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단기 상승이 아직 힘이 꺾이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꼬리와 꼬리를 잇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으셔도 되는 거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도가 다 돼 있고 남들이 하라는 것까지 다 했어. 근데도 타점을 못 잡는다는 건, 사실 작도를 하는 이유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 타점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를 넣을 수 있는가, 내가 운영하는 비중의 몇 퍼센트를 넣을 수 있는 자리인가. 그래서 아까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상승 추세 하나에 큰 돈을 넣기는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로정 하나 띡 그었을 때 계속 내리던 중에 버텼네요. 그리고 이 구간이 신뢰할 만한 가로저항이에요. 이 가로저항까지 뚫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는 이 가로저항 조금 아래 뭐 이런 데를 손절로 잡고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거가 두 개니까. 추세선 작도 이런 거를 하셔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추세선과 가로저항이 교차되는 구간, 아니면 추세선과 뭐 이동평균선, RSI 이런 보조지표 등이랑 교차됐을 때 베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했었을 때 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상승 추세가 깨지죠. 아까 상승 추세 깨지는 거 봤죠?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반등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롱 진입해야지 라고 해서 진입을 했어요. 뭐 꿀주먹 영상 보니까 가로저항과 추세저항이 교차되는 구간에는 근거가 따따블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이 추세선이 뭐 트랩하고 이렇게 쭉 오르면은 좋은데, 이렇게 조금 비비다가 이렇게 푹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되게 자주 나오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는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작도 매매라고 하면은 내 최대 손절 로스를, 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비비다가 또 빠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뭐 한 이 정도를 최대 손절로 미리 잡으시는 거예요. 손절하는 게 물론 뼈 아프고 돈이 아깝지만, 왜냐하면 내가 진입을 했던 이유는 이 상승 추세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본인이 3번이나 지지받고 올랐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지지받을 거야로 들어간 거인 만큼 이 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추세선을 그리시는 분들이 어디가 합리적인 손절 로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데 이 추세선이 깨졌는데 롱 포지션을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되게 크게 잃어요, 그럴 때. 에이, 어떻게 여기서 또 롱을 들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옆자리를 보시면요, 여기서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살짝 이제 흔들었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서 또 롱을 들어가가 아니라 추세선대로, 추세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내가 작도를 했으니까. 선이 있으면은 등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작도 매매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매매를 제가 가성비가 떨어지고 메인 매매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트랩 패턴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지저항으로 매매를 하시고 작도는 서브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조잡하기도 하고, 이번에 시황 영상에 올렸던 작도가 제가 보고 있는 작도이긴 한데 그거 말고 막 잔추세를 되게 많이 그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구간이라고 치면 이런 하락 추세가 뚫렸는지,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하락 추세를 봐야 되는지, 뭐 선 되게 많잖아요. 여기 구간에서는 저는 이 하락 추세를 제가 추천드렸죠. 근데 대부분이 저와 같이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안 그으시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긋진 않거든요. 근데 이 하락 추세도 이렇게 그어도 돼요. 왜?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여기서 막혔죠. 최고의 쇼타점을 줬죠. 그리고 나서 결국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하락 추세 언젠가는 뚫리고, 저는 이 추세선이 뚫려야 좀 하락으로서의 호흡이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누구는 이 추세선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없어요. 파동은 뭐 카운팅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데 더 지 멋대로인 거는 작도, 추세선 이런 거거든요. 뭐 어디를 그을 건데, 내가 긋고 싶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인정한 추세선, 시장이 인정한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작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거를 수련할 수 있냐, 연습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30분 봉 들어가셔서 리플레이 기능을 켠 다음에 연습을 하세요. 사실 차트도 문제은행이거든요. 여기에 몇십 년치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려진 데서만 작도하면은 딱딱 맞고 뭐 끝내줍니다. 세상 다 안 것 같고. 근데 맨날 털리잖아요, 대부분. 그 이유가 그려지는 차트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필히 리플레이에서 하셔야 되고, 리플레이에서도 몇 배속으로 하시면 안 돼요. 1배속 같은 거. 그리고 내가 30분 봉으로 보고 있고 내가 1시간 봉을 보고 있으면 이 캔들 하나하나가 그려질 때 마감하는 시간은 30분 뒤라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인지하고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따라잡을 수 있다. 제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하면서 하면은 2년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더 많이 하면은 뭐 6개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3개월 뚝딱 이런 거는 뭐 없어요. 3개월 만에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마스터한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되긴 쉽지 않죠.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뭐 보조지표 3개월, 6개월 만에 뚝딱뚝딱. 사실 저는 그런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그런 방법을 모르겠어요. 편의점 알바 혹은 어디 수습할 때도 3개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돈 버는 방법을 그렇게 뚝딱뚝딱 해요? 수습도 없이. 되게 힘들죠. 근데 간혹 뭐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뭐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처럼 엄청나게 특출난 재능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글을 보면 그게 가능은 해. 근데 왜 그게 너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 혹은 그런 거에 취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 되거든요.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중간중간 강의 영상 촬영도 하면서 느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석적인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작도 영상 뭐 10번 보고 마스터, 안 돼요. 꾸준하게 보고 나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 책도 한 번 보고 그게 바로 지식이 습득되지 않잖아요. 영화도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은 내가 놓쳤던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도 똑같거든요. 알았던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리고 추세선도 아까 저런 트랩 패턴과 유사하게 박스권 행보할 때는 다 털고 갑니다. 그때는 또 되게 돈 엄청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속 2번 손절이 났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나한테 좀 불리한 장이야를 인정하고 그냥 넘겨야 돼. 왜? 안 그럼 돈 너무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작도의 정의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